안녕하세요. 골든 에이지 스토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신문 한 장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9월 8일 신문 기사 일면을 펼친 독자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쇠사슬 체포 300명, 미국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믿기 어려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과 LG에너지 솔루션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세우고 있는 거대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이 한국인 직원의 허리에 차가운 쇠사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대규모 단속 작전을 벌여 약 300명의 이민자를 붙잡았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곧바로 추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손과 발목은 굵은 쇠사슬로 묶였고 허리띠를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죄수 행렬 같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 노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동료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함께 땀 흘리며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요원들에게 그런 사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절차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한국 기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세운 현장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미국을 위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동맹을 강조해 왔는데 정작 돌아온 것은 쇠사슬에 묶인 우리 국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이민 단속 정책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강력한 단속을 펼칠까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민 단속은 점점 강화되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속 방식은 달라졌지만 큰 흐름은 같았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추방은 많았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내쫓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무관용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모와 아이가 강제로 떨어지는 장면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국의 기본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긴 이민자는 예외 없이 추방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쇠사슬은 단순한 구속 도구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범죄자 취급처럼 비칩니다. 이번 한국인 노동자의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온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조지아주는 지금 한국 기업 덕분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 위해 약 7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역시 배터리 공장에 수조 원을 들였습니다. 두 기업이 합쳐 투자한 금액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미국 현지에서 창출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한국 기업의 투자가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한미 동맹이 경제로 확장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그것도 미국의 심장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쇠사슬에 묶여 끌려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처한 국제적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정작 우리 국민은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미국의 태도는 늘 일관됩니다. 투자와 돈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 권력의 주도권은 자신들이 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메시지도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투자해도 법은 우리가 정한다. 이민 관리도 현장 질서도 우리의 룰을 따라야 한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이민 단속을 넘어섭니다. 미국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자국 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반도체법 역시 비슷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를 늘려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자를 원하지만 파트너로서의 존중까지 주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 즉각 대응했습니다.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도 교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단호했습니다. 법 집행 절차일 뿐 특정 국적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답변은 한마디로 차별은 없다는 것이었지만 사진 속 한국인의 쇠사슬은 우리 가슴에 남아 씻을 수 없는 굴욕으로 남았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수조 원을 투자하면서도 우리 국민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무슨 동맹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넷에는 미국은 투자자는 환영하지만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글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골든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미군 주둔 문제, 무역 협상, 군사 장비 구매 등에서 미국의 냉정한 태도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동맹이라 불러도 그들은 늘 우리를 파트너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한 존재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징적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의 모습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미국의 냉정한 현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동맹국인가 아니면 값싼 자본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청 국가인가? 골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세대가 살아온 길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통해 경제를 배우고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때로는 존중을 받기도 했지만 더 자주 우리는 힘의 차이를 절감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국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존중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가 많다고 해서 저절로 대우가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힘으로 얻어내야 하고 목소리로 요구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쇠사슬은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민 단속 방식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미국에 권고를 보냈습니다. 범죄자가 아닌 이민자를 쇠사슬로 묶는 방식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며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휴먼라이츠 워치 같은 인권단체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보도되면서 투자국, 국민까지 예외 없이 쇠사슬에 묶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는 목소리가 해외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일부 언론은 한국은 미국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인데 그 국민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난민 추방 과정에서 유사한 인권 논란이 있어 더 큰 공감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미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유럽도 난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한국 역시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할 때 비슷한 논란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강제 추방이나 단속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간다운 대우가 보장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졌습니다. 골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한국이 아무리 미국에 투자하고 동맹을 맺어도 국제관계에서 존중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힘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요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단순히 유감이다라는 성명에 그칠 일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최소한 자국민의 인권과 존엄이 지켜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체포된 노동자와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추방 과정에서 비인간적 처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한미 간 노동협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투자하는 현장에서는 한국인 인력이 정당한 절차와 권리를 보장받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투자자로 남지 않고 발언권을 갖는 파트너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본일지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존중과 동등한 협력입니다. 골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시니어 세대가 겪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유와 기회의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냉정한 현실도 경험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웃으며 손을 잡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 등을 돌리는 모습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을 이 상황에서만 볼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이 존중받는 길은 돈을 더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자존심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보를 위해 미국을 의지하지만 동시에 독자적인 외교 역량과 경제적 힘을 키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동맹이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니어 세대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리가 평생 걸어온 길은 늘 큰 나라와 경쟁하며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배운 교훈은 분명합니다. 존중은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구해야 얻을 수 있고 지켜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이 교훈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조지아주의 공장 한복판에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한국인의 모습. 그것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관계의 민낯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투자와 피땀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한 동맹국인가? 아니면 여전히 값싼 자본을 제공하는 존재인가? 골든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골든 에이지 스토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